한 주간의 IT 이슈를 점검해 드립니다. IT 이슈 위클리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2020년 11월 17일 방송입니다. 원래 16일에 방송을 올려드렸어야 되는데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해서 오늘 올려드리고 그리고 또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해서 얼굴 없이 진행하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스타트업 전문 컨설팅사 디토 파트너스 그룹의 최유환입니다. IT 이슈 위클리는 커버 스토리와 헤드라인 한 줄 요약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커버 스토리부터 만나보시죠. 자, 거대 유통기업들 이커머스의 승부수를 던지다라는 주제를 오늘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모티브가 된 기사는 관세 언어 불편 없이 11번가 직구, 아마존 SK와 손잡았다. 머니투데이 기사가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GS 리테일 홈쇼핑 합병 15조 규모의 유통기업이 탄생한다. 조선비즈의 기사가 있었고 그 외에 많은 기사들이 있습니다. 제가 조금 있다가 이 관련해서 이커머스 및 유통기업들의 움직임에 대한 최근의 소식들을 한번 쭉 훑어 드릴 겁니다. 한번 보시죠. 자, 코로나로 인해서 수혜주가 몇 가지 있었죠? 예, 그랬습니다만 아주 확실한 수혜주가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이커머스죠. 이거는 뭐 논란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렇죠? 누가 봐도 이커머스는 코로나로 인해서 아주 확실하게 혜택을 입었죠. 자, 올해 이커머스는 최소 전년 대비 30% 이상 성장할 거다. 뭐 이런 예상들이 있습니다. 각 업체들의 발표도 그렇고요. 전체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봐도 최소 20%, 뭐 30%, 뭐 어떤 데는 뭐 50% 이렇게 나오는 국가들도 있고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이 성장을 할 것 같다라고 예상들을 하고 있는데요. 자, 그러다 보니 빅테크, 뭐 네이버, 카카오 이런 등등의 빅테크 기업뿐만 아니라 이제는 거대 유통 기업들도, 그러니까 기존에 그냥 커머스, 이커머스가 아니라 커머스 판에 있었던 기업들도 이커머스의 승부수를 띄우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자, 그 결과 이커머스 분야에서는 사실 10월 말부터 제가 쭉 지켜보니까 아주 흥미롭고 또 큰 뉴스, 빅 뉴스가 아주 많이 계속해서 꾸준히 쏟아지고 있습니다. 어떤 것들인지 한번 보시죠. 자, 10월 26일에 일단 네이버와 CJ 대한통운이 전략적 지분 교환을 발표를 했죠. 그렇죠? 그래서 네이버가 결국은 물류에 대한 역량을 크게 획득하는 그런 어떤 그 행보를 보였고요. 또 이어서 11월 6일에는 쿠팡의 라이브 커머스 준비 이 소식이 있었습니다. FETV라는 언론에서 살짝 다뤘는데 뭐 증권사의 분석 결과 그렇다 뭐 이런 얘기였었죠. 또 11월 10일 GS 리테일과 홈쇼핑의 합병 소식이 있었고 11일에는 롯데슈퍼가 이거 오타군요. 일반인입니다. 일반인들을 통해서 배달을 실시한다. 즉시 배달이죠. 1시간 내 배송을 하겠다. 뭐 이런 시도를 하겠다라는 것도 나왔었고요. 또 12일에는 네이버가 생각대로 배달 업체죠. 생각대로의 400억을 투자한다라는 소식도 있었고요. 또 이어서 14일에는 SKT와 아마존이 제휴를 한다 이런 소식이 있었고 여기 제가 쓰진 않았습니다만 또 어제 보면 GS 리테일에서 또 뭔가 배달업체 부릉이라는 배달업체에 투자를 검토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들도 쭉 있었습니다. 갑자기 커머스 분야에 엄청나게 많은 일들이 빠른 속도로 벌어지고 있다 이런 것들을 아실 수 있겠죠, 그렇죠? 뉴스들만 봐도 정말 숨가쁘게 돌아가고 있다 이런 것들이 많이 느껴지실 겁니다. 자, 결국 코로나로 인해서 급격히 아주 커져버린 이커머스 시장을 어떤 식으로 해서든 더 많이 차지하기 위해서 이런 승부수를 여러 가지로 제대로 던지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런데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커머스 시장이 단순히 코로나로 인해서 반짝하는 게 아니고요.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커머스는 확실한 수혜주, 그러니까 코로나 이후, 애프터 코로나 시대가 되더라도 분명히 이커머스 시장은 계속해서 성장할 거다. 왜? 유저들에게 그만큼 많은 편리를 줬고 많은 베너핏을 느끼게 해줬기 때문에 이거는 확실한 시장으로 자리를 잡을 거다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큰 업체들이 서로 앞다투어서 이런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자, 재밌는 점은 업체마다 전략적 방향이 조금씩 상이하다는 건데요. 제가 한번 정리를 해보면 이렇습니다. 자, 최근의 동향과 그리고 어떤 전략적 의미가 있는가 이렇게 구분을 좀 해봤는데 자, 네이버는 CJ와 지분 교환을 했고 또 생각대로의 투자를 하는 그런 소식을 또 내놨죠. 자, 이건 결국 뭐냐면 검색과 페이, 뭐 결국은 이 두 가지가 합쳐져서 스마트 스토어라는 것들이 기본적으로 네이버 쇼핑에 굉장히 큰 축을 이루고 있었는데 거기에 이제 물류 경쟁력, 그쵸? 뭐 크게 보면 대한통운의 물류 경쟁력과 생각대로 라스트 마일에 대한 물류 경쟁력까지 합쳐져서 결국은 쿠팡과 정면 대결을 벌이지 않겠느냐라는
라는 생각이 듭니다. 결국 이제 네이버는 기존에 본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아주 강력한 자산에 물류의 경쟁력을 더함으로써 이제 1위를 차지하겠다, 확고한 1위를 차지하겠다, 뭐 이런 식의 속내로 보여집니다. 자, 쿠팡은 라이브 커머스를 추진한다라는 소식이 살짝 비춰졌어요. 그래서 지금 최근에 어떻습니까? 이커머스 시장에서 가장 그나마 화두가 되고 있는 게 넥스트로 화두가 되고 있는 게 라이브 커머스라고 볼 수 있죠. 결국 이제 라이브 커머스에 대한 시장을 공격적으로 진입하겠다라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러나 이제 현재로서는 약간은 늦은 감은 있죠, 그렇죠? 왜냐하면 네이버 카카오가 이미 많은 부분들을 좀 잡고 있고, 이미 올해 한 상반기부터 네이버 카카오에서는 공격적으로 시작을 해놓은 상태라서 이게 이제 유저들이 조금 더 이제 그 뭐랄까 유저들의 행동이죠. 그러니까 라이브 커머스를 통해서 거래를 일으키는 행동이 이 업체들의 움직임에 비해서는 조금 늦게 올라오고 있긴 하지만, 그러나 이제 업체들의 준비 속도에 비하면은 쿠팡의 준비 속도는 조금 늦은 감은 있다.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금 쿠팡 자체도 그렇고 쿠팡 이츠를 봐도 그렇고 뭐 쿠팡의 위력은 또 무시할 수는 없겠죠.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어쨌든 쿠팡은 넥스트 어젠더를 뭔가 라이브 커머스로 보고 있는 게 아니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11번가 아마존과 제휴를 선언을 했죠. 결국은 이제 해외 직구를 어떤 브랜드화를 통해서 어떻게 보면 신뢰도를 구축하겠다. 지금까지 해외 직구가 뭐 사기도 많고 뭐 배송에 불만도 많고 한데, 이런 것들을 대기업이 나서서 브랜드화, 특히 아마존과 제휴를 통해서 브랜드화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니까 뭐 의미 있는 움직임이라고 볼 수는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듯이 규모의 한계는 좀 느껴집니다. 그러니까 해외 직구 자체가 뭐 엄청나게 큰 규모를 이루는 시장은 아닌데다가 또 기존의 직구 업체들이 상당히 또 자리 잡은 데들이 꽤 있죠.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것 자체가 11번가에 어떤 형태의 뭐 브레이크스루를 만들어 줄 수 있을까? 이거에 대해서는 약간은 좀 의심들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들 관측하는 게 아마도 다른 의도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죠. 결국은 11번가 차원이 아니라 뭔가 SK그룹 혹은 SKT와 아마존은 사실 아시다시피 이제 더 이상 유통기업이다라고 보기에는 거의 테크 기업이죠. 그렇기 때문에 SKT와 뭔가 다른 걸 하려는 거 아니냐, 다른 그림이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의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어쨌든 11번가가 큰 뉴스를 내긴 했으나 전략적으로 보면 이게 그렇게 큰 임팩트를 가질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다, 뭐 이런 거죠. 자, GS 리테일 홈쇼핑과 합병. 그러니까 홈쇼핑을 정확히 말하면 흡수 합병하는 형태로 이번에 의사결정이 났죠. 그래서 GS 리테일로 합쳐질 텐데, 결국은 이제 홈쇼핑과 합병을 함으로써 리테일은 기존에 가장 잘 나가는 게 어쨌든 GS25 편의점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편의점의 어떤 그 자산을 활용을 해서 결국은 홈쇼핑 그리고 온라인 요 두 개의 주축의 사업을 어떻게 하면 오프라인의 자산을 통해서 시너지를 만들어서 온라인 쪽을 좀 더 잘할 수 있겠느냐, 뭐 이런 고민으로 합쳐지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미래를 대비하겠다 이런 거겠죠. 그러니까 리테일과 홈쇼핑이 별개로 있었는데 이거를 하나의 그릇에 담아서 온라인 쪽에 조금 더 강화하겠다. 자, 근데 뭐 이런 질문을 할 수는 있어요. 뭐 이걸 굳이 꼭 합병을 해야 되느냐 이런 질문을 할 수 있는데, 그건 이제 아마 대기업에 있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은근히 이 법인이 나눠져 있으면 이게 따로 놀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사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는 리테일이 홈쇼핑을 흡수 합병해서 온오프라인의 쇼핑을 한 그릇에 담아놓고 미래를 대비하겠다. 이런 방향 자체는 굉장히 좋은 선택이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만 관건은 시너지죠. 이 시너지를 어떻게 만들 거냐. 결국은 한 그릇에 놨는데 그냥 온오프라인이 그 안에서도 또 따로 움직인다. 뭐 별 시너지를 못 내더라. 오프라인의 수많은 편의점의 그런 네트워크나 자산들이 뭐 딱히 뭐 온라인에 이렇게 도움이 안 되더라라고 하면 뭐 그거는 이제 결국은 이제 좀 실패한 의사결정이 될 수는 있겠죠. 여기서부터는 이제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가 많이 필요한 그런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CJ 뭐 조금 옛날 얘기긴 한데 CJ E&M과 홈쇼핑이 합쳐지면서 CJ E&M으로 이제 바뀌었는데, 그게 결국은 이제 미디어 커머스를 하겠다. 뭐 이런 의도였었죠. 그쵸? 그리고 이제 최근에 대한통운 주축으로 해서 지분 교환을 함으로써 어떻게 보면 네이버의 성장성에 좀 올라탈 수 있는 그런 또 의사결정을 했었는데, 자,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느냐? 뭐 지금 이제 시간이 지나고 나서 생각을 해보면 결국은 미디어 커머스, 글쎄요. 저는 미디어 커머스에서는 결국 CJ가
홈쇼핑과 E&M을 합침으로써 어떤 시너지가 있었을까? 사실 잘은 모르겠어요. 이렇게 뭐 유저로서 생각을 해보면 E&M과 홈쇼핑이 합쳐진 다음에 CJ가 뭐 미디어 커머스 쪽에서 뭐 엄청 잘하더라 이런 느낌을 별로 받은 적은 별로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디어 커머스라는 좋은 주제를 들고는 나왔으나 글쎄요, 뭐 이걸 가지고 전략적으로 큰 의미가 있었다라고 보긴 좀 어려울 것 같고. 오히려 네이버와의 지분 교환을 통해서 달리는 말에 올라탄 그런 형상이 되었는데, 또 어떤 분들은 이제 살을 내주고 뼈를 취했다 뭐 이런 이제 좋은 표현도 하셨죠. 자, 그런 이제 결정을 했는데, 뭐 오히려 이게 현재로선 현명한 대안이 아닌가 싶긴 한데, 지금 딱 보시면서 아시겠지만 다른 업체들에 대비해서는 크게 커머스와 관련돼서 뭔가 빅샷을 날리고 있다 이렇게 보기는 좀 애매한 것 같아요. 예, 그냥 물류에서 얻어지는 그런 코로나로 인한 베너핏을 즐기고 있는 것 같긴 하나, 과연 커머스 분야에서 CJ가 어떤 식으로 확실하게 방향을 잡고 있느냐, 이거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별로 보이는 건 없는 것 같습니다. 자, 롯데 오늘 올해 4월인가 런칭을 했죠. 뭐 통합적으로 해서 뭐 옴니 채널 뭐 이런 뭐 좋은 이제 단어를 들고 나오면서 온라인 쪽 사업을 강화하겠다 해서 들고 나왔는데, 글쎄요, 이것도 뭐 CJ가 E&M 홈쇼핑을 합쳐진 것과 마찬가지로 막 특별히 뭐 잘 모르겠습니다. 사실 이게 어떤 그렇게 뭐 큰 성과가 있었는지. 그리고 뭐 최근에는 뭐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일반인 배송 이런 것들 시도하겠다라고 하는데, 어쨌거나 여기도 마찬가지로 빅샷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게다가 롯데는 근본적으로 이커머스에 대한 주축이 굉장히 약합니다. 이게 바로 GS와는 가장 다른 측면이죠. GS는 그래도 홈쇼핑이 강력하고 또 홈쇼핑에서 파생된 온라인의 유저 베이스는 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자체가 뭐 엄청나게 쿠팡이나 네이버나 11번가를 위협할 만큼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저 베이스가 상당히 이제 탄탄하게 구축이 되어 있죠. 게다가 뭐 네이버나 쿠팡과 다른 또 4, 50대, 5, 60대의 주부들을 중심으로 한 그런 아주 특이한 타겟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GS는 어쨌거나 온라인에 한번 승부수를 볼 만한 그런 이제 모습이 있는데, 롯데는 뭐 CJ도 비슷하고, 뭐 CJ 물론 홈쇼핑이 좀 있긴 하지만 롯데는 특히나 뭐 이커머스 주축이 굉장히 약하죠. 비대면 커머스에 대한 주축이 굉장히 약한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GS나 CJ보다도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다. 그런데 이제 뭐 롯데온이나 뭐 일반인 배송에 대한 선언이나 이런 것들로 과연 승부수를 띄울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뭐 네이버 쿠팡 11번가 좀 약하긴 한데, 아무래도 네이버 쿠팡에 크게 이제 승부수를 띄우고 있는 상황인 것 같고, 오히려 그 사이에 GS가 좀 크게 이제 또 좀 이제 뭐랄까요, 도전장을 내미는 그런 모습이 이제 보여지고 있죠. 결국 각양각색으로, 그쵸? 각자의 상황에 맞게 뭐 시장을 공략하려는 그런 모습인 것 같은데요. 뭐 한마디로 종합을 해보면 온라인 사업자들은 더더욱 온라인스러워지는, 더더욱 비대면스러워지려는 그런 전략으로 가고 있죠. 네이버는 물류를 강화하고 또 쿠팡은 라이브 커머스를 강화하는, 온라인은 더욱더 온라인스러워지는 그런 전략으로 가고 있고, 기존의 거대 유통기업들은 온오프라인 시너지를 전략으로 해서 뭔가 대결을 벌이려고 하는 듯 합니다. 자, 당장의 승기를 잡고 있고, 그리고 또 게임의 룰 오브 게임을 명확히 간파하고 있는 온라인 사업자들 대비해서는, 뭐 앞에서 제가 여러 가지로 설명을 드렸지만 온오프라인 통합이라는 어떻게 보면 다소 도전적이고 어떻게 보면 약간은 막연할 수 있는 그런 그림을 가지고 가려는 전통 유통사업자들의 승산이 과연 얼마나 될까? 앞에서도 말씀드렸죠. 온오프라인 통합, 온오프라인 시너지, 이걸 어떻게 만들 거냐에 대해서는 상당한 아이디어가 필요할 것 같다라는 말씀드렸는데, 어떻게 보면 기대 반, 뭐 우려 반 이렇게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뭐 계속해서 이커머스 분야에서는 뭐 상당히 재밌는 소식들이 뭐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죠. 앞에 보시니까 그죠? 각자 업체들이 각양각색 상당히 많은 시도들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전략적 시사점이 보일 때마다 제가 계속해서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커버 스토리였습니다. IT 이슈 위클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헤드라인 한 줄 요약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늘은 한 가지 소식만 전해드릴게요. 자, 협업툴 시장이 530%나 폭풍 성장을 했는데, 그런데 1위는 5위로 추락했다. 왜 그랬을까? 한국경제 소식이 있었습니다. 10월에 IJ웍스에서 분석한 지표를 보면 10월에 MAU 기준으로 하면 424만 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6.3배나 협업툴이 커졌다고 해요. 그런데 줌, 미트, 팀즈, 웹엑스, 스카이프 순으로 많이 사용을 했다고 합니다. 아쉬운 건 뭐 국내에 서비스가 없다는 게 좀 아쉽긴 한데. 자, 그런데 원래 전통의 강자 스카이프가 원래는 1위였었죠.
자, 그런데 이게 5위로 떨어진 이유가 뭐냐? 예, 뭐 기사에서는 결국 본질에 충실하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본질에 충실하지 못하고 뭔가 다른 데 기웃기웃하다가 정작 기회가 왔을 때 기회를 잡지 못한 뭐 그런 사업자로 오히려 스카이프가 해석이 되는 것 같습니다. 뭐 타산지석 삼아야 되겠죠. 예, 재밌는 소식이었습니다. 네, 오늘 방송 여기까지입니다. 유튜브와 페이스북, 애플 팟캐스트, 네이버 오디오 클립, 그리고 팟빵을 통해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검색창에 디토 파트너스 그룹을 검색해 보십시오. 구독과 좋아요 많이 많이 부탁드립니다. 자, 다시 또 1.5단계로 격상이 됐죠. 네, 건강 유의하시고 코로나 끝까지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건강한 모습으로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